교통사고 전문 유네니 TV의 프로함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김 프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번에 올리신 질문 내용을 보니까 이분이 1950년생이시고 과실은 없는 사건 같습니다. 지금 피해자가 지금 주택가 부근에서 보행 중 사고로 인해서 머리 다치셔서 개도술을 하셨는데 처음 진단명이 경막 상하 출혈, 지지막하 출혈 이렇게 질병 코드로 진단서를 발급했습니다. 수술한 상태시고 보험회사에서 지금 상해 등급 2급으로 지금 분류를 했었네요. 벌써 장애를 12% 산정해서 약관 기준에서 금액 산정을 처음에는 뭐 천 몇백만 원 했다가 지금 한 2천 몇백만 원 정도까지 뭐 보상하겠다는 내용을 올리셨습니다. 그 질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 상해 등급이나 장애 등급에 조정될 여지가 있는지, 등급이 조정이 된다면은 현재 손해배상금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간략하게만 한번 답변 부탁드릴까요? 지금 현재 이분이 상해 2급은 네. 휘장에 여기 보시면은 12% 돼 있는데 금액이 늘린 것은 처음에는 이제 12%에 대한 2년 네. 보험 약한 상황 네. 산출한 것 같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이 정액이 된 것은 추정한 건데 이제 장애율을 한 단계 올렸거나 아니면은 장애 기간을 24개월 2년에서 3년을 해줬거나. 네. 근데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한 단계 올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금액이 한 단계 올리는 장애율을 휴장의 상실 수익을 올린 단계에서 2년을 인정해 준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 질문을 볼까요? 이 보험회사에서 약관상의 보험금만 청구를 하고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소 제기가 가능한지 지금 뭐 이분의 지금 내용은 약관 기준에 산정했기 때문에 현재 합의를 안 했으니까 추가적인 소송이 가능한지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네, 이분은 소송 실익은 좀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네. 연세가 일단 73세에다가 이게 두 번째는 이제 겨우가 이게 뭐 한시적으로 1, 2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를 좀 봐야 되거든요. 네네. 이제 환자 상태를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실익이 있을까? 직업도 없고, 네네. 네, 또 나이도 만 65세 이상 돼 네. 있고 현재 나이를 떠나서 또 직업도 없고 기록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앞뒤로 계산했을 때 과연 이게 소재기는 가능하죠. 당연히 할 수는 있죠. 뭐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무턱대고 뭐 제가 감정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이게 과연 소송을 해서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 그런 나머지를 계산했을 때 과연 남을 것인가 얼마나 보험회사 시상 2,300보다 그걸 좀 따져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기록들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직접적인 이제 상담을 통해서 좀 확인이 절차가 또 필요합니다 이게.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그 피해자가 지금 연세가 지금 사고 당시 70이고 예. 지금은 73세예요. 연세가 좀 많으신데 나이가 지금 피해 손해액이나 위자료 산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냥 이렇게 여쭤보셨네요. 연세에 따라서 뭐 아무래도 뭐 이게 소송 실익이 있는 사건 같으면은 그런데 소송 실익이 없는 사건 같으면은 약관 기준으로 지금 산정한 것에 대한 산정으로 합의를 그냥 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좀 따져봐야 되는데 네. 이제 장애가 예를 들어서 뭐 12%가 아니라 24%라면은 가실이 없을 때 기준으로 해서 이독 기준 곱하기 24%라면 2,400이 되겠죠. 뭐 1차 재산은 그렇지만 그런 소송을 제기했을 때 무과실 때 판정하는 금액이고요. 법원에서 지금 현재 그게 또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분이 과연 지금 현재 단계에서 이 노동력 상실료 좀 뭐 쉽게 보험에서 이야기하는 상실 수익의 장애율, 휴장애율이 과연 몇 프로냐, 그에 따라서 이전의 차액은 발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연구 장애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이 장애율이 여기 정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피해자 위에 가족들이 사고로 인해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보험회사나 그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 이렇게
모르겠는데 가족분들이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그것은 아니죠. 보험에서 어차피 종합보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뭐 민사에 대한 보상은 다 해주는 거고, 뭐 아시겠지만 가해자가 형사합의가 필요하다면은 뭐 그분이 어차피 가해자를 하는 건데, 이제 내가 그 한자 이외에 예를 들어서 뭐 내 배우자가 밥을 먹었다든가 일을 못 나갔다든가, 또는 뭐 또 아버지가 이렇게 다침을 해서 자식들이 뭐 학교를 못 갔다,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손해가 아니라 어떤 뭐 특별한 손해도 사실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분의 그 상해 다친 걸 봤을 때는 다만 이제 간병비, 네. 예, 이분의 연례 사고 당시에 다친 애적인 머리 쪽에 이 다친 진단평명을 봤을 때는 내가 했던 간병비가 저 기한개월이다. 이 부분은 일정하게 한 3개월 정도는 제가 추정컨대 지금 현재는 기록은 자신 모르게 한 3개월 정도는 소송을 했을 때 인정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이제 상태된 거는 좀 더 구체적인 거는 한자를 한번 좀 살펴보고, 현재 진짜 대소변도 뭐 기저귀 차고 있는지, 보행하는데 워크를 사용하는지, 이런 부분은 제가 또 치매가 어느 정도 많이 사고 인과에 따라서 기여를 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연세가 많아서 좀 그런 부분은 의학적인 장애 진단서 또는 뭐 그런 부분이 기재된 것이 충분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네. 좀 무턱대고 이렇게 추정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좀 예상되는 이게 실무적으로 이제 답변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본 사건은 지금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뭐 개호까지 요하는 그런 정도의 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장애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사건인데, 결국 연세가 고령이신데다가 개호가 필요 없는 사건들은 특히 이제 직업이 없고 또 65세 이상 되면은 실질적인 피해 보상은 위자료 외에는 기왕개업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개업비도 이제 어느 정도 적정 이제 개업 시간과 비용을 이제 지불할 수 있는데, 그 비용 외에는 사실 별다른 피해 보상이 없기 때문에 과실 문제도 한번 거론을 해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소송 실익을 있다 해서 소송으로 권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사건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소송 실익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에 한번 상담을 거쳐서 소송 실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은, 그냥 일반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보험사 측하고 원만한 협상을, 직접적인 협상이 안 되면은 전문가를 내서서라도 소외 합의 형태로 한번 진행해 보시고, 웬만하면은 소송 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냐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오늘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님이 올리는 질문들이 정말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습니다. 근데 정말 그 한 사고로 인해 가지고 가정이 파탄이 나고 향후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까지 피해 보상을 제대로 해결이 안 돼서 상당히 억울한 입장에 처해진 그런 사연들을 많이 접하는데, 문제는 소송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내가 소송을 하고 싶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익을 따져서 모든 비용적 측면들, 시간, 모든 걸 고려해서 충분한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소송을 통해서 그 많은 대가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충분한 상담을 거쳐가지고 이건 소송해도 분명히 실익이 있고 승산이 있다고 판단되면은 그때 이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김 프로님 올려주신 질문 내용 가지고 한번 살펴봤는데, 다음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한번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프로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